저희 요거 여기에 우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 계신데 우선 학생들이 실제 공부를 할 때 수업과 이 아이의 실력의 연결이 이렇게 다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공부를 할 때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보시는 이런 문제집 포맷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학교 선생님이나 시중 국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한테 듣죠. 그러면 단편소설이야, 심리소설이야, 전후소설이야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 내용이 왜 심리소설인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심리소설이래. 그럼 심리소설이야? 그럼 선지를 보고 심리소설이야. 맞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심리소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아이한테 체화가 안 된 채로 그냥 뭐 OX 풀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고르시오. 이제 쓰시면 좋아요. 모르시죠? 제가 설명 쭉 드릴게요. 모두 고르시오가 기본으로 나와요. 모두 고르시오를 기본으로 내는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마인드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맹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객관식 문제는 5개 중에 가장 아닌 것과 확실하게 맞는 걸 하나만 알면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시험 제도입니다.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과 3학년 선생님의 그 수준이 굉장히 똑같은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 아이를 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난 널 무조건 틀리게 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를 물어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 익숙하고 대충 그거래. 느낌으로 이거 같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독백적, 실존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실존적이래. 근데 어머니 아시 실존이 뭐예요? 그럼 실존적이야. 그럼 실존적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바쳐 설명하죠. 하지만 이게 그대로 이 아이한테 체화가 되냐 안 된다는 걸 정말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이렇게. 저는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실존적이야. 이렇게 선지에 나오면 맞아. 실존적이라는 글씨 봤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실존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볼 때 보시면 테스트 6주차, 저희 보는 6주차 시험지인데 보시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문제들 이제 교재에 있잖아요. 교재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아시죠? 이게 객관식 문제의 그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시중 문제 유형. 그럼 이제 이거를 풀고 답은 이래서 이거야 하고 설명을 하면 이 친구들이 이걸 다 나머지 걸 다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다음 주에 안 나올 내용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 문제의 답만 알고 또 다음 진도를 열심히 나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나오는 게 또 나오는데 이거를 이 선지의 내용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고 또 다음 문제, 또 다음 문제 열심히 양을 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또 나오지만 이게 완전하게 영혼으로 이 마음속에 이해가 되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 객관식 수업 시간에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그러면 이렇게 다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학교 그 문제를 공부하는 아이들도 이게 다시 나와.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등수가 안 나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조금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자체 교재로 모두 고르시오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소화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 요게 기본 테마예요. 수업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설명회의 가장 핵심은 수업은 누구나 잘해요.
수업 맛깔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완전하게 그걸 이해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소위 열심히 갈고 닦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시켜야지 관리가 마무리가 되더라. 요런 그거가 이제 테마고요. 그래서 그 테마를 저희가 쭉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고요. 자, 어머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학기 중간고사죠.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나는 1학기 중간고사에 네, 명운을 걸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선 여기다가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 범위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올해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개념은 문법은 항상 나와요. 네, 문법 기본적인 커리가 의문의 변동이라는 커리가 있어요. 이 의문의 변동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문의 변동은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은 고등학교 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각 과목으로 스며들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형으로 문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합국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법이 이렇게 뭐 3단원, 뭐 5단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어요. 총 10단원의 내용 중에서. 근데 고1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고1 내신으로 청심국제고등학교 의문의 변동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은 대체도까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자료들이 족보닷컴에도 있고 뭐 무슨 사이트에도 있고 뭐 평가 문제집도 있고 자습서도 있고 뭐 시중 문제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준비하고 학교 선생님 설명을 조금 꼼꼼하게 이해하고 하면 굳이 대치동까지 와서 막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아껴가지고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어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과목을 담당하세요. 이 언어와 매체 과목은 그냥 문법 과목이에요. 국내를 선택하면 무조건 한 학기는 이걸 해야 돼요. 그 언어와 매체도 그 선생님이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잖아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는 EBS 교재고 이 EBS 교재의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그 고3 수능 스타일이죠. 수능 스타일. 네, 이제 기출의 미래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한 선생님이 이 모든 과목들을 다 아우르는 분이시라서 고1 내신 스타일로만 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께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중세국어 전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내신용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뭘 주냐면 국문과 이제 대학교 1학년이죠. 고3 넘어서 국문과 그 중세국어나 혹은 중세국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에 그 대학교 강독책을 나눠주세요. PPT 자료를. 그 PPT 자료는 본인이 만드셨거나 혹은 학부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시험 범위로 너무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이 정말 숨도 못 대게 해석을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거 청신국제고인데 데뷔해주세요 이러면 못한다고 하시죠. 이거는 되게 쉬워요, 어머니. 이거 너무 쉽죠. 시중에 많지 않아요. 짜집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만약에 의문 변동이 10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여기에서 뭐 2문제,
여기에서 뭐 두 문제, 뭐 여기에서 두 문제, 여기에서 세 문제,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등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국문과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문과 내용은 약간 이런 거거든요. 얘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문법의 이견이나 그 이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깔끔한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버리면 어떤 교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교수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런 게 논문처럼 이제 세트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입장에서는 그럼 얘를 타당하다고 생각하겠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이것만 준비했던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이 시험 문제에 당황하면서 고등문부가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근데 또 너무 다행히도 이 PPT가 해년마다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로 만든 시중 문제, 저희가 적중 문제를 그 블로그에는 안 올려요. 왜냐면 너무 그 다 소문 날까봐 안 올리고 진심으로 제가 진짜 여기서 뭐 과하게 말하면은 다 이게 너무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큰일 나요. 정말로 저희가 기출 문제 그 만들면은 얘가 이제 풀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보시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 저 우리 학원에서 이거 주셔가지고 기출 문제 이거 그 대비 문제 풀고 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나 이거 시험 문제 바꿔야 되겠는데 하고 가셨다.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애들한테 듣고 소문으로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올리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블로그에 못 올리는 이유가 그거 적중 문제 올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바꿔야 되겠다 내년부터 이러실까봐 제가 조용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자료지만 저희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이 11명이다. 그러면 진짜 과장하면 큰일 나죠. 그 중에 이제 저희는 10명이 저희 재원생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또 등록해서 다닌 것도 있었지만 저는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 1학기 기말고사 전교 1등, 1학기 합산 전교 1등,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 모두 다 저희 재원생이었고 2학기 중간고사는 3등급 컷이 27명 계산해봤더니 요거 27명 안에서 22명 정도는 저희 학원 재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하우가 축적되고 자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료들이 안 바뀌잖아요. 내년에도 안 바뀌실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뭐 이렇게 쉽게 또 가더라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 내용이 요거 문법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학은 뭐 다른 학원하고 또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법 플러스 꼭 적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리트 시험이 나와요. 리트라고 이제 그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이죠. 그 리트 시험도 여기서 이 리트를 보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가지로 그 선생님의 마음을 간파한다면 나는 너희를 대학생으로 여길 거야의 소스가 분명하죠.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왔을 때부터 난 널 대학생으로 대하면서 가르칠 거야. 이제 이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가 이제 요거 정리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오히려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가 나중에 고3이 되면 또 고3으로 생각하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만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2학년이나 또 3학년이 되면은 또 다시 그냥 수능식으로 되게 또 잘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1학년에 이 고비를 또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해하시죠? 저는 근데 그 선생님 마인드가 뭔지 알겠거든요. 대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자질을 고1 때 키우고 논문을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걸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는 아이들만 점수를 주고 그래서 저는 모두 고르시오를 계속 한단 말이야? 안 해요. 2학년, 3학년은 또 객관식에 또 집중하십니다. 그래야 또 입결이 나오니까 수능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식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1학년에 이 고비를 잘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트 지문인데요. 이제 리트 지문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 리트 지문도
어떻게 이거 우선은 어떻게 하는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중 문제가 없죠. 그냥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30문제씩 하늘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그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해도 잘 안 가는 만큼 어렵고 근데 저는 이제 물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경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통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이제 뭐 저만의 이제 방식인데 이제 어떻게 내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수업하는 곳이다. 보시면은 이건 지금 저번 주에 수업한 거예요. 바로 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레이저 램각에 대한 리트 질문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조금 간파를 했어. 그거를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은 예를 들어 리트 시험이 있으면 그 리트 시험에 달려있는 지문에 문제가 3문제씩 나와요. 그럼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그거를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가 왜 답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물론 변형 문제도 만들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번 문제 유형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고 선지가 5개가 있잖아요. 원래 객관식 문제에는. 그래서 1번 선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선지의 내용을 풀 수 있게 도플러 효과를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하면 레이저 광원은 파동원인지 관측자인지 고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다? 뭐 레이저 광원은 파동원. 그러면 진동수가 몇 개? 빛의 진동수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해요. 그냥 객관식 문제 읽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점수가 잘 나왔던 요인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의 유형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다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1번 문제를 변형할 수 있는 문장은 5개의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원자의 속도 말고 그 주어의 빛의 파장으로 바꾼다든지 원자의 속도, 빛의 진동수, 움직이는, 다가오는, 움직이는. 네? 이런 거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크게, 더 작게, 더 크게.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단련을 시켜요. 너 말해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 글자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체화를 하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여기 2번 선지예요. 2번 선지도 왜 답이 이건지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납득할 수 있게 이제 2번 선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어제 설명했어요. 얘들아 이건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은 광자 대신에 원자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선택적으로 흡수하는지 전체적으로 흡수하는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원자의 성질인지 광자의 성질인지 고르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그 선지를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건 이래서 아니구나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을지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시험장에서 그래 이거 준비했었던 단어니까 내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니트 시험에 나왔던 실제 선지를 선생님께서 미리 나눠주고 여기서 시험을 내겠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그 선지를 이렇게 변형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는 몇 개 정도가 시험 보는 거예요? 뭐 양 길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선지나 뭐 한 3개 정도? 근데 그 3개가 근데 3개가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그러니까 3개 정도 아니 한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당연히 같이 봤던 선지일 거예요. 학교에서요? 네. 아직까지 진도를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이거든요. 학교에서 아직도 진도를 안 나가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다 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프린트 주면 되지. 그걸 뭐 얼마나 어쨌든 공지는 미리 한 선지. 공지는 미리 한 선지죠. 그럼 어쨌거나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그대로 나와요. 레이저 냉각은. 왜냐면 알죠. 왜냐면 국문과잖아요. 그분이 과학 선지를 마음껏 광휘를 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지를 판 거예요. 보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배운 대로 안 나와요, 어머니. 왜냐면 선지 주는 거에서 그대로 그 지문이 나오냐는 거죠. 그 지문이요? 그러니까 선지를 나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냥 거기에 있는 선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나오지는 당연히 않죠. 그러면은 다른 외부 지문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 받아보지 거예요. 않고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학교에서 배운 데가 나와요. 근데 이 선지는 과학 선지는 학교 선생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텍스트는 그대로 나오죠. 근데 선지가 이제 과학 선지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변형해서 이대로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문학 선지들이 있잖아요. 인자, 맹자가 있잖아요. 순자, 한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는 선생님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면 선지가 바뀌어도 아이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하니까 선지를 연습시킨다는. 아니, 물론 저희가 보시면 지문도 수업을 하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문이거든요. 레이저 냉각. 그럼 설명하죠. 제가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렇게 했어. 봐봐. 제가 뭐 그림도 그리고 막 해요. 막 별짓을 다 해서 막 이렇게 밥 생각해봐. 야구 거기서 되잖아.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전자 파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 설명은 당연히 하죠. 하지만 이걸 응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얘네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로스쿨은 정말 그 인문학의 최고봉 1%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문해력인데 이거를 이거를 당연히 녹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문장들을 구현했을 때 바로바로 OX를 판단할 수 없고요. 게다가 모두 고르시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장에서 이 아이가 지문이 2개든 3개든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보기에 있어요. 보기. 그러니까 지문은 텍스트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기가 지문만큼 길어요. 그리고 그 보기가 낯선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데서만 나오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이저 냉각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과학 지문이 얘니까 근데 뭐 여기 보시면 경제잖아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뭐 자본량의 변동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요인을 설명하는데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늘리는 반면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가 뒤에 보면 객관식 문제도 있지만 이 애들이 한 문장을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뜯어줄게. 한 문장 OX, 한 문장 OX. 자, 이 문장 이런 뜻이야. 말을 약간씩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전체를 딱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한 문장 씹어먹고 한 문장 씹어먹고 이렇게 해야지 객관식 문제는 뒤에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이해를 못하고요. 어머니 제가 느끼기에 아마 이 경제 지문은 외부 지문이 나올 거예요. 보기로. 예를 들어 사람 뭐 미국, 베트남 나올 겁니다. 미국은 뭐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해서 60년대 뭐가 정권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무슨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랬는데 이래서 경제 성장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지문 자체가 한 텍스트만큼 길어요. 그 보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비문학이 1학기 때도 나와요. 네. 그리고 2학기 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조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매해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매해 새로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청심의 명운을 걸었다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많아야 이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조교도 쓰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 3-4명 그룹 수업으로는 이런 시험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분량 자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 긁어 파는 그거 선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잠시 요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객관식 문제는 저희가 저번 주에 본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요. 이거는 청심국제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 보는 폼과 똑같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저희가 파이널로 만들거든요. 보시면은
이 파이널 시험지를 모두 고르시오로 해놨어요. 그러면 30문제니까 실제 시험지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선지가 텍스트보다 긴 문제가 어떤 건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만든 거여서 아, 이거는 기본 파이널 일부예요. 근데 쉬운 것만 있고요. 저희가 아까 그 OX로 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또 이런 폰트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실력은 그렇게 키우지만 또 포맷이 바뀌면 또 당황하거든요. 시험장에서 약간만 바뀌어도.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그 시험장의 그런 12월 16일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파이널 시험지를 저희가 10개를 만들어요. 10부를. 그래서 시험지가 뭐 바로 2주 전부터. 그래서 그 느낌대로 계속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선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런 거를 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건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들은 뭐 딴 건 없고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또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글씨가 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구멍 뚫기 학교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학교 프린트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면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은 아이들이 요청해요. 선생님 저 이런 자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OX 퀴즈 이렇게 빈칸 넣기로 하면서 쭉 공부를 또 시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우선 저희는 매주 주문해요. 매일 주문해요. 매일.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줌은 애들이 또 학원 다니고 막 이러니까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주문하거든요. 그러면 그 줌은 뭐를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줌이랑 예비 고1의 줌은 좀 약간 다르지만 지금 하는 건 이제 전체 전범위를 하고요. 시험 때는 뭘 하냐면 저희가 뭐 날마다 영상을 보내거든요. 영상을 보내는데 그 영상을 그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날마다 줌에 접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오늘 너가 줌이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 그 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노션으로 저희가 시험 뭐 직보 때 저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시험에도 할 건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다른 과목이 너무 많고 수행평가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출제의 소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냉각의 1번 선지의 변형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 영상으로 촬영을 따로 해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줘요. 그럼 너가 이 리스트가 이제 이러이러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노션으로 영상을 주면 그 아이가 그걸 영상만 보고 클릭해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다지는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직전 보충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해라. 그리고 6시에는 내가 해설 강의를 올릴 거다. 그럼 그거 듣고 다시 체크하고 1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질문하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밤 11시부터 15분간 수업 내용을 요약한다. 그래서 질의응답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날 11시에 접속을 할 예정인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그 11시 때 접속해서 그 질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 소통할 수 있게. 요렇게. 그래서 뭐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 한번 이제 주간평가 보고 계시면 저희가 보고 보내드릴게요.
저희 자리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보시면 2학기 네, 2학기 저희가 샘플이에요. 요거 여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할 때 학생들이 실제 막상 문제를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너무너무 내용이 많고 또 할 게 진짜 많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를 어떻게 어느 만큼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플랜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11월 25일 날 리트 지문 중에 해설 필기와 OX 퀴즈를 풀면 돼. 그다음에 뭐 기출 변형 문제 50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12월 5일 날 기출 선지 100선을 드릴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주가 시험 전주예요. 이러면 9일부터 네, 아닙니다. 저희 9일날 오늘이 이제 9일이죠. 그러면 오늘은 유력 외부 지문 포함 문제를 구글에 업로드할 거다. 그래서 파이널 시험 3부 시험지가 업로드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공부들을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면서 파이널 시험 3부를 선생님이랑 미리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오후 11시에 재원생이면 어느 누구라도 접속하면 그 파이널 시험 3부 영상의 해설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그러면 화요일 4부, 수요일에 5부, 12일날 목요일날 6부 하고 14일은 9부, 10부를 학원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1부부터 10부까지 해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출제 원리 이런 거를 한 번에 정리하고 이 아이가 머릿속에 완전히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는 이제 요런 샘플인 거죠.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아무리 수업을 잘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도 막상 많은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그 당황함을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많은 학생들의 그래도 뭐 가장 좋은 점수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유지할 거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출제에 해당하는 커리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때는 저희 이제 지금은 아직 12월이고 아직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능도 같이 해요.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커리를 쭉 진행을 하면 수능 1등급과 내신은 3등급 이내 점수. 저희 재원생들이 한 30명 되면 그 3등급 이내로 무조건 간다. 그래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하면은 전교 1등은 제가 하지만 재원생 중에서도 5등급인 애도 있고 6등급인 애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하에 정말 제일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애가 4등급 정도. 그러니까
아,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애들도 수업을 듣고 귀를 열고 있으면 이게 기본이 되는구나. 물론 이제 상위권도 잘하지만 이제 하방이 또 뚫려 있으면은 되게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니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4등급 이내로 무조건 가는데 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딱 다녀야 수업 분위기도 좋고 이 아이들의 그 피어 그룹의 그 영향관계, 경쟁심 이런 것도 상당히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최대한 상위권 아이들이 이렇게 탁 포진을 해서 있는 학원이어서 탁 수업하면 수업 분위기도 좋고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뭐 필요하시면은 모닝 미라클이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어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하고 공부했던 거 체크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대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하시면은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3주 전 샘플 스케줄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3주 이전에는 그 수능 위주로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저희는 사실 청심은 내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내신 대비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1학기 중간고사.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시험 전에 4주 딱 오는 애들은 사실 좋은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올해 1학기 중간 전교 1등 한 친구도 저희가 1년 이상 했던 팀반 친구였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 1등한 친구도 제가 1월부터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그리고 합산 전교 1등 했던 친구, 점수 잘 나왔던 친구는 그 친구도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회를 했던 그때부터 다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전교 1등 할 거라고 알았던 이유가 저희가 뭐를 해주냐면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있으면 그 정규 수업에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어 수업이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럼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1시간짜리 수업을 쭉 들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근데 너무 급하고 국어는 해도 티가 안 나는데 당장 영어 단어 독해 테스트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쪼개서 영상을 7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교 1등 했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선생님 이렇게 쪼개주니까 제가 2배속으로 5번 들어도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만 테마별로. 그래서 그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 아이가 제가 말했던 거랑 너무 똑같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이 해줬던 방식으로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하면 이 아이가 그 영상을 5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자세가 되어 있구나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전교 1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주의 신비가 없이 그냥 반복과 체화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수능을 많이 하진 않아요. 내신을 올인하는 학원인데 근데 그렇다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윈터스쿨 가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수업하고 오면은 너무 깨져요. 그 청심의 밸런스가. 왜냐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랬어요. 2월에 온 친구한테 테스트 봤는데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까지 다녔던 학원을 탓하지 않는다. 그건 전국 단위의 고1 내신을 위주로 한 수업에 최적화된 수업이니까 그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닌데 지금 점수는 이렇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다르고 테마가 달라요. 그 청심의 1학년 내신을 바라보는 테마와 그 전국에 있는 그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가 좀 다르잖아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굉장히 내신에 올인을 하는데 수능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수능식으로 내신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섞는 이유가 내신을 잘 보려고 수능식으로 내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수능을 접근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수능도 잘 보는 거지 수능을 테마로 공부하진 않아요. 저희는 오로지 그 청심 내신을 위해서 청심 2학년, 3학년 내신까지를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컨텐츠를 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지금도
날마다 의문의 변동해요, 어머니. 중하면. 왜냐면 이렇게 중간고사 못 보면 얘가 전학 가고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막 이거 아닌가? 막 그때 그 충격과 그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그 너무 막 갈피를 못 잡겠는 마음, 학원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게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 저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의문의 변동의 사활을 본 거죠. 그래서 그 PPT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청심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내신을 하니까 사실 3주 전부터 내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수업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3주 전까지는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를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서 보지 마세요. 뭐 내일도 퀴즈가 있고 뭐가 있고 수행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린피스 봉사를 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수업은 듣지만 그 순간 시험 대비에 저랑 같이 소화는 하지만 약간 아이들이 조금 붕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시험을 탁 올인하는 날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3주 커리를 짠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걱정 마.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 커리를 이제 짜주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비문학만 쫙 하지도 않고 문학만 쫙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배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그럼 요 커리만 소화해. 다른 거는 이거 선생님 시킨 대로만 하면 할 수 있어. 씹어서 해줄게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신을 담당을 하지만 아이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질문하고 막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이 애가 공부하는 시기, 학생들이 올인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정말 엄청 좋은 기회인데 또 물어보세요. 수능형 문제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수능형 문제의 비율이 그러니까 외부 지문 그러니까 해년마다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외부 지문도 선생님 저희가 3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형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또 완전 수능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심의 스타일은 우선은 논문형이죠. 굳이 따진다면 논문형, 대학교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비중이 한 15%. 근데 이제 그 15%가 최상위와 상위와 중상위를 이제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의 2학기 기말고사는 너무 놀랬어요. 저희가 이제 다니는 재원생도 있으니까 몇 점이 몇 등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 91점. 2학기 중간고사는 91점이고 그 다음에 88, 87, 86, 85까지 되고 82점이 전교 10등이었어요. 근데 81점이 전교 20등. 1점 차이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수점으로 점수가 갈리니까 81.2가 3명, 뭐 81.8이 2명,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이니까 그 한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15%의 점수를 누가 더 잘 따느냐에 따라 전교 등수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중간고사 100점으로 봤을 때 점수인 거잖아요. 네. 여기는 수행평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없죠. 그래요? 원래 수행은 그냥 그 참여의 의의가 있는 거고 수행으로 점수를 갈지 않아요. 청신국제 중학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50%고 그거는 네 그거 비중은 없어요. 지필로 오로지. GPA 100%예요. 그러니까 그 최종 환산은 뭐 비중이 모르지만 수행으로 점수가 1도 깎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필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내신은. 국어는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국어는 지필이 중요해요. 제가 궁금한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전교 1등 91, 2등 88이면 네. 지필 100%면 중학 기말고사 비슷하다 봤을 때 국지반 A는 한 명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여기서 50%면 여기 깎인 비중이 그거는-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대표님. 저는 이제 그 최종 점수밖에 이제 몰라가지고. 근데 그러기 사실 그러기 그러니까 근데 또 재작년은 2학기 중간고사에 100점이 9명이었어요. 같은 선생님이신데. 그래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 이제 변수인 1학기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2학기 때는 좀 더 난이도를 그러기도 낮춰서 하지만 또 그런 게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통은 원래 그랬거든요. 점수를 그러니까 두 번의 시험 중에 한 번만 쉽고 한 번은 어려워요. 그러면 한 번은 이제 한 번에 딱 시험을 깠는데 애들이 점수가 쫙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그냥 그 마지막 시험에는 그냥 편하게 어차피 점수 갈렸으니까 변별력 생겼으니까 아니면은 점수가 생기지 않으면 또 확 어렵게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맞는데 근데 올해는 또 올해는 기말도 어렵게 낼 거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전교 1등이 91인 건 되게 드문 일이고 보통은 97, 막 8 이러죠. 네. 윤 선생님은 청심만 하세요? 아 저는 다른 학교도 여기 대치에서 또 수업을 하죠. 평일날은 또 대치에서 뭐 진선여고, 은광여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심 아이들한테 올인해서 하는 학원이죠. 사실 금토일은 거의 이제 청심을 위해서 하고 평일도 저희가 밤 아이들이 핸드폰 내는 시간이 이제 11시 30분이고 그리고 그 저녁 간식 먹는 시간이 이제 9시부터 15분 그리고 뭐 GNC라고 해가지고 출결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을 피해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2시간씩은 청심을 위해서 주문을 해요. 날마다 2시간씩.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다 다른 그 반이 다르니까 2시간이라는 게 한 명당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수요일 10시에 접속해, 너는 수요일 11시 40분에 접속해 이렇게 해서 이제 2명, 3명 놓고 이제 계속 질문해서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어머니. 그게 수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물어보고 이 친구가 그래서 접속이라도 해주면 고맙죠. 애들 또 안 하는 애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마음으로 이제 해요. 그래서 점수도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뭐 할만하고 또 하는 게 또 보람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의 점수가 진짜 나온다고 했던 것만큼 이렇게 나와주다니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반드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해마다 반복된 지문이 나온다고 뭐 선생님 중세국어 대학원 기본문법 PPT 자료라든가 리트라든가 그게 반복된 그러니까 보기는 바뀐다는 걸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럼 지문은 기본 텍스트는 반복된 게 나오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한 해 선배들이 했던 거를 그 뒤에 애들도 부르나요? 제가 그러니까 바뀌는 지문이 있고 네. 안 바뀌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 거 돌린 건 돌리고 해마다 뭐 새 지문이 투입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바뀌는 지문은 문학사 지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이 나오면 훈민정음 형태소 분석하는 그 프린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프린트들이나 PPT는 안 바뀌어요. 음의 변동 이런 건 안 바뀌어요. 그리고 형태소나 이런 거 뭐 이렇게 기본 텍스트는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매해 바뀌는 그런 지문들도 있어요. 근데 리트 지문은 매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랑 안 바뀌는 거랑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근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험이 8주예요. 그 8주 동안 대비를 하는데 안 바뀌는 게 절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 4주 전에 해놓으면 되니까 그것도 엄청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조선시대 문학사 이런 거는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도 그런 대비들을 지금도 그 프린트 주면서 시켜요. 그럼 학교에서 안 내준 프린트로 시험을 보는 건 없단 말? 지문이 일단 사전 공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기로 낯선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 기본 지문은 보기하고 어쩔 수 없는 네, 거니까요. 나눠주신 프린트나 자료에서 기본 지문은 매년 다르긴 해도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닐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그 행간이 그래도 그 질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것만 하면 공부할 수 있다. 결국은 점수의 문제잖아요. 그것만 하면 아웃풋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낯선 지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그 의도의 결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 이거 텍스트가 기본이야. 그걸로는 정말 4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 기본만 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목표로 하는 1, 2등급을 받으려면 그 이상 다른 지문들에 대한 이해도와 난이도가 폭넓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보기나 선지는 확장이 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지문을 준 거는 네, 근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많이 아니 그렇게- 의미가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청심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문이 있고 지문이 비중이 100이면 보기의 지문은 10이니까 이 100이 확실한가요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유효하잖아요. 근데 청심은 지문이 100이면 보기도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100인가요? 이 100이 확실한가요에 대한 답은 보기가 100인데 새로운 텍스트가 깔리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보기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보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엄청 길어요. 지문만큼 길어요. 사지선단가요? 오지선단. 오지선단. 아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잖아요. 오지선단의 모두 고르시오인데 그 1, 2, 3, 4, 5가 길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외부 지문. 아니 보기가 길어요. 보기가. 보기가 지문만큼 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청심만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함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 중간고사 보여드릴까요? 저희 시험지 예. 저희가 저희가 끝나야 되나요? 끝내셨어요. 네, 저희가 네. 하나만? 네. 영어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고. 영어 선생님, 네네네. 왜냐면 어머님들도 너무 힘드시죠. 네네. 그래서 그럼 다음에 할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냥 그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배포된 지문에서 나오기는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지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요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학생님.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보기의 일부예요. 느낌 오시나요? 어떤 얘기 하신지 아시겠죠? 창기파란가가 텍스트인가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원지문은 어디 있나요? 원지문은 저기 멀리 있어요. 머리에. 저기 멀리 아. 여기에 있어요. 원지문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제 의도 아시겠죠? 네. 이거가 텍스트인가요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보기가 나오니까 저 보기는 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더 없고. 길잖아요. 지금 보기가 텍스트보다. 왜 저 보기는 애들이 한 번도 당연히 본 안 적이 봤죠. 없고. 그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거는 저도 본- 처음 봤어요. 아. 왜냐면 이거 대학 논문이거든요. 네. 그분이 아마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죠. 그리고 지문들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보기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 약간 수능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수능형은 사실 아니에요. 아, 이거 논문형. 아까 말씀드린 논문. 수능을 누가 이렇게 돼요. 수능은 보기가 이렇게 길지 않죠. 이게 지문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기예요, 어머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소통이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만 대비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영어도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